여러분, 로마에 가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부서진 채로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온 건축물. 콜로세움. 전쟁도 지진도 약탈도 지나갔지만 이 건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콜로세움의 탄생.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서기 80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완공한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로마 시민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전 황제 네로는 로마 한복판에 거대한 사유궁전 황금궁을 지었죠. 그 땅을 차지한 새 왕조는 이 땅은 황제가 아니라 로마 시민의 것이다. 그래서 사유정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모두를 위한 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한눈에 보이는 4층 구조. 로마 황제 티투스는 콜로세움을 3층까지만 완공했으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4층을 추가하고 지하 공간 히포게움을 완성했습니다. 콜로세움은 거대합니다. 높이 약 48m, 수용 인원 최대 6만 명. 그런데 놀라운 건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콜로세움 외관은 1층부터 4층까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무겁고 강하고 위로 갈수록 가볍고 단순해집니다. 특히 콜로세움 외관은 각 층마다 서로 다른 기둥 양식이 사용되었습니다. 1층 도리아식. 가장 단순하고 두꺼운 기둥으로 군사적, 남성적 안정감을 줍니다. 2층 이오니아식. 약간 더 가늘고 장식이 추가된 기둥. 3층 코린트식. 가장 화려한 기둥으로 아칸서스 잎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4층 기둥 없는 벽. 창과 벽 중심을 기둥 대신 파일럿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4층에는 거대한 차양막을 고정하는 기둥 구멍이 있습니다. 거대한 천을 걸어 햇빛과 더위를 차단했습니다. 피해 오락, 검투사와 동물 사냥.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도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이 원칙을 씁니다. 빵과 서커스. 콜로세움은 그 서커스의 최정점이었어요. 민중의 분노를 환호로 바꾸는 공간.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일은 잔혹했습니다. 검투사 경기, 맹수 사냥, 죄수 처형.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폭력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생과 사, 권력과 복종, 승자와 패자. 콜로세움은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콜로세움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니라 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자석은 계급표였다. 콜로세움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로마의 계급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죠. 가장 좋은 자리는 경기장 바로 앞. 이 자리는 황제와 원로원 의원의 자리였습니다. 피가 튀고 검투사가 쓰러지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리. 그 다음 층에는 기사 계급이 앉았습니다. 황제 바로 아래에서 로마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위층은 대다수의 로마 시민들. 경기장은 멀어지고 좌석은 점점 좁아집니다. 여기서부터 관람은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 됩니다. 맨 꼭대기 가장 가파른 자리에는 여성, 노예, 외국인, 무상계층. 심지어 일부 여성은 입장조차 제한됐습니다. 본다는 권리조차 신분에 따라 달랐던 사회. 이건 관습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로마는 말합니다. 우리는 질서의 제국이다.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은 경기만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제국의 구조를 체험했습니다. 이곳은 경기장이 아니라 돌로 만든 사회 지도였습니다. 놀라운 소문. 콜로세움에서 물을 채워 해전을 벌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로마에는 실제로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나우마키아. 뜻은 모해해전. 콜로세움이 완공된 직후 아직 지하 히포게움이 없던 시기. 이때는 바닥 아래가 비어있지 않았고 구조가 단순했으며 수로를 연결해 물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이후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 콜로세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하에 승강기, 맹수 우리 등 복잡한 통로가 만들어지죠. 관객은 몰랐습니다.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투사와 동물은 이곳에서 대기하다 연출된 타이밍에 맞춰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바다를 포기하는 대신 검투사, 맹수 갑작스러운 등장, 잔혹한 연출.
훨씬 더 효율적인 피해쇼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나갔을까? 콜로세움에는 한 번에 최대 6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이 사람들이 몇 분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2000년 전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기도 없던 시대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콜로세움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콜로세움에는 80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로마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미토리움. 중요한 건 출입구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신분별로 완전히 분리된 동선. 황제는 황제의 길로, 원로원은 원로원의 계단으로, 시민, 여성, 노예도 각자 자기 통로로. 그래서 6만 명이 혼란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폐허가 된 경기장.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콜로세움은 경기장이 아니게 됩니다. 요새 주택, 채석장. 심지어 돌을 떼어 성당과 궁전을 짓는 데 쓰였죠. 18세기 교황청이 선언합니다. 이곳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신성한 장소다. 이때부터 콜로세움은 폐허에서 역사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이 남긴 질문. 콜로세움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락을 즐기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건물은 영광의 유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한가운데에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